자, 지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2,800을 이렇게 가볍게 뚫어버릴 줄이야.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셔서 시작했던 지수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제 밀리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거 아니죠? 카카오지? 이렇게 올랐나 그랬네?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 난리지. 코로나 오기 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2,100, 2,200, 이 정도의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러다가 우리가 1,400을 한번 지역 문턱에 갔다가 왔었고요. 그때 좋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1,800 이쯤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800이라는, 추유의 월봉인데요. 연봉으로 볼까요? 네. 2,800이라는 초유의 장세를 지금 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대단한 오늘 흐름들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오늘은 이건 안 봐도 비디오다. 답이 나온다. 왜냐?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연말까지 주식을 가지고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자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 대열에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연말에 나 배당 받기 싫어. 배당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자금 추적이 들어올지도 몰라. 세금 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싫어. 한 50개 있는데, 한 40개 정리하고 가자. 이런 대열에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개인들은 팔 수 있는 날이 월요일에 하루 남은 거죠. 그죠? 배당을 받기 싫은 분들은 월요일까지 팔 수 있는데 굳이 월요일 하루 가는 것보다 오늘 개인들 매물을 나올 수 있다. 개인들은 이제 7천억, 5천억 팔았고요.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기관들이 다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죠? 기관들이 6천억, 3천억을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무색하게끔 주가가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왜 코스닥 중소형주 좀 약하죠 했던 요인들이 아무래도 개인들이 파는 것들은 개인들은 중소형주가 이제 많을 테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탄력이 여기 파란 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조금 더 둔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죠. 근데 그게 이제 1월 되면 또 뒤바뀐다. 중소형주 팔아놨던 것들을 이제 화요일부터 사들이겠죠. 그죠? 화요일 혹은 연초에 사면서 다시 1월 효과는 중소형주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아라빠샤님, 카니누스, 테미,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네. 시기씨랑 용희씨, 네.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윤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윤전 오실 겁니다. 좀 이따가. 네. 자, 우리 시장 흐름 좀 분석하고, 특징주 보고, 이 리포트 할 때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특징주 오늘 삼성전자, 어제는 LG의 날이었었죠? 어제는 LG의 날이었고, 오늘은 삼성의 날이죠? 예, 삼성의 날입니다. 어제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것도 정말 주식하면서 머리 털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것도 간단한 일 아니에요. 이런 일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장대 양봉이 거의 찾기 어렵죠? 네, 삼성전자. 5%. 근데 기관들이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11월에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사서 올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 순매수를 하긴 했군요. 장중에 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전을 순매도였던 것 같은데 20만 주가량 샀고 기관이 370만 주를 사면서 땡겼습니다. 삼성전자.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주춤하는 거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만 좋고 하이닉스는 싫어서 삼성전자 산다기보다 지수 플레이 하는 거죠. 그죠? 인덱스 지수 플레이 채워넣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사는 거니까 산 거고요. DB하이텍 아까 앞전 방송에도 얘기하시대요. 장중에 한 20% 올랐는데 DB하이텍이 23%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는 7%인데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출렁거릴 때 참 버티기 어렵다. 대략 DB하이텍 저도 얘기하고 이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때 3만 5, 6천 원 얘기했을 때 3만 6천 원 갔다가 3만 원 가니까 이제 후달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날이 이런 주봉이네요. 네.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런 날이 오게 되면
팔 수도 있고 대량 거래 터지고 시장이 알아줄 때 이제 언제 팔까를 고민하면서 더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을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LG전자는 어제 워낙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LG전자 같은 어제 우리 그 얘기했지만 LG전자 같은 종목이 아무리 어제 뉴스가 나왔고 좋다고 해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상한가 가느냐? 그건 어렵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제 그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건데요. 오늘 6% 정도 조정받았는데 뭐 양호하죠? 양호합니다. LG전자 이따가 리포트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사탕으로 올렸습니다. 예. 왜 올렸느냐? 목표 주가 대략 한 12만 원 정도 잡고 있었는데 목표가를 느닷없이 이거 보세요. 일봉인데 그 전에 9만 7천 원 하던 게 하루 이틀 만에 목표가를 12만 원, 13만 원 찍으니까 네, 일해야죠, 일. 아마 오늘 증권사 여러 곳에서 LG전자 목표가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휴가 안 간 사람들은 다 김 과장, 이 차장 리포트 안 쓰고 뭐해? LG전자 지금 난리 났는데 다 리포트 썼고요. 리포트를 안 쓴 증권사는 뭘까요? 애널리스트가 휴가 간 거지 뭐, 그죠? 네. 현대모비스도 좀 가자, 기리님. 모비스 참 그러게요. 모비스가 저는 모비스 좋게 봅니다. 네. 현대차 가운데 현대차도 좋고 뭐 기아차도 좋고 글로비스 좋은데 모비스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 했는데 참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뭉개가지고요. 네. 모비스도 뭐 이런 날이 한번 또 오지 않을까요? 모비스도 좋고요. 네. 아, 신년에 세연님, 황세연님 안녕하세요. 신년에 한복 입고 나오라고요. 저보러 아까 뭐 머리에 빨간 모자 3탄절이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거 한번 해야겠네. 예, 우리도 그 방송에서 무슨 공약하는 거 있잖아요. 공약. 네, 지수 3천 가면 뭐 한번 하지요. 뭐 3천 가는 날. 예. 그러게요. 여러분들께 또 퀴즈를 하나 좀 내야 되는데 퀴즈. 썰렁 퀴즈. 네. 퀴즈 한번 내봐요. 네. 이번엔 뭐 산타클로스는 좀 늦게 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12월 24일 날 산타클로스가 안 와요? 왜 안 와요? 네. 산타클로스가 12월 24일 날 안 오고 1월 9일 날 온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자가격리해야 된답니다.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아시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해도 2주간 자가격리해서 1월 9일 날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내봤으니까 안 내죠. 이런 건 다 알고 계신 거고. 2주 전 출발했어요. 출발했으면 제 날짜에 올 수 있겠네. 네. 똑똑한 산타는 2주 전에 출발일 수도 있고, 떠났고, 그걸 알고. 그렇죠. 잘리지 않으려면. 좋다. 뭐 2주 전에 출발했으면 도착할 거고, 영국에서 출발했으면 못 왔을 거고, 항공편이 끊겨가지고. 그냥 어리버리 원래 가는 날인 줄 알고 출근했던 사람은 2주 후에 올 거고. 자,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음 주도 상승할까요? 다음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뭐, 그죠? 뭐, 오른다고 한들,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아이슬란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가 또 사우나가 유명한데, 핀란드. 네,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산타클로스 사우디? 산타클로스의 고향, 국적은 어딜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한국이라는 분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분도 있고, 네. 청학동이라는 우리 관리자님도 있고, 네. 우리 집도 맞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 선물 줘야 되니까, 네. 스위스, 만수르, 돈 세다가 잠드는 만수르, 네. 노르웨이, 핀란드, 터키, 중국, 오! 딩동댕! 차차라차차님, 중국, 네. 지금 어떻게 알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야. 산타클로스가 중국 사람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보통 북유럽 쪽이잖아요. 그죠? 핀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선물 갔더니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아저씨 갖다 주는 거를. 봐도 뭐 메이드 인 잉글랜드 이런 게, 메이드 인 US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아,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만.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최근에는, 네, 중국인들로 고용이 됐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재 개그 한번 했습니다. 아재 개그. 네. 자, 우리 종목 조금 더 보도록,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이따가 할 거고요. 오늘 보면 또 여행이나 레저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조금 보면서 할게요. 자, 소부장 쪽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다. 내년에 가면 소부장 빼놓고 뭐가 가겠어요, 그죠? 소부장 쪽은 가지고 엉덩이 뭉개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오늘 DBI 때 갔었던 거고, 뭐 우리 얘기한 뭐 SK 머티리얼스 많이 올랐지만, 네, 동진 세미캠 우리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원익 계열도 뭐 어제 우리 황블리 선생께서는 또 얘기한 종목이 테스 몇 종목 얘기해주고 가셨었죠. 그리고 LG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았고, LG전자는 6% 조정이었고, 네, LG 이노텍도 5% 조정이었고,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 네, LNF 강하네요. LNF 계속 강하고, 그죠?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여기 거의 뭐 제가 순서대로 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반도체 소부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수소, 네. 5G도 뭐 에이스테크 3% 올랐고, 네. 서진 시스템, KMW. 아주 탄력 있게 가지 못하는데요.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잖아요. 5G는. 빅히트가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죠? 올라도 별로 3% 올라도 아직 눈에 차지는 않는 상황인데, 빅히트는 지난번에 저점 14만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일 거예요. 요걸 지켜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생각해보니 빅히트는 제가 엔터 중에 지금 애널리스트 증권사에서 엔터주 가운데 탑픽이란 건 아시죠? 엔터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1순위가 뭐냐, 1순위 종목을 탑픽이라고 하는데, 탑픽 종목. 빅히트로 이제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바꿨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이 대세 상승하게 되면 한국에서 1등 하는 기업을 사는 게 좋고, 한국에서 1등 하는 기업이 한국에서만 1등 하면 안 되고, 세계에서, 네, 적어도 1, 2등 해야 먹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빅히트, 우리 방탄소년단만큼 사실 한국을 빛낸 위인들 100명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방탄소년단? 네.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워낙 지난번에 6% 떨어진 날도 스틱 인베스트에서 물량 나왔죠. 아직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맞을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서둘 필요 없는 것 같고, JYP가 그 다음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엔터주 가운데서 좋게 보는 게 이제 JYP, 니주이죠. 일본 니주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YG 아침에 차 마시면서 YG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대단하다면서요. 네. 블랙핑크 어때요, 여러분들? 네. 제일 잘 나가는 블랙핑크 팬들 있으세요? 블랙핑크도 굉장히 불핑으로 줄이는구나. 짱이군요.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 먹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먹히는데 블랙핑크가 먹어준다면서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불핑 줄여야겠다. 불핑 얘기 나오면 YG도 좀 다시 보고, YG는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지난번 고점 6만 원에서 거의 뭐 4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면 JYP 같은 경우는 뭐 4만 3천 원, 다시 3만 원 갔다 거의 또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보면, 네, 그 불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네. 트와이스보다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기가
트와이스 밴드 있으면 어떡하지? 높다면서요, 블랙핑크가. 불핑이. 그래서요, 불핑을 좀 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터주들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 우리 용 스튜디오, 용 스튜디오를 오늘도 아마 제가 이제 저는 주변에서 계속 듣거든요. 방송할 때도 방송국에 이제 경제방송국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냐 보면, 스위트홈. 네. 그 영화, 그 드라마 대박이던데. 보고 나도 봐야겠어. 나는 안 볼 거야. 몰아서 띄엄띄엄 안 보고 드라마는 다 끝난 다음에 몰쳐서 보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광팬들. 그럼 오늘도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앵커들이랑 뭐 분장실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게 그렇게 그냥 잠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들어서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지요. 네. 불핑, 네. 레드벨벳. 레드벨벳은 어딘데? 소속사가 어디야? 저도 뭐, 레드벨벳은 어디예요? 이게 우리가 소속사가 어디냐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쭉쭉쭉 갑시다. 너무 이제 또 빠졌네. 그래서 보면, 엔터주들도 다시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는 들쭉날쭉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일부 또 특징주들 바이오들 보면 다시 치료제 이런 얘기들로 다시 반짝반짝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모멘텀들도 1월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고요. 근데 너무 좀 빨리 도는 것 같긴 한데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고 여행주 그다음에 백신 레저주가 오늘 강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백신 계약한다는 얘기 나오면서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급등했다 좀 조정받았었죠. 근데 오늘 음봉인가? 일봉으로 봐야지. 네. 뭐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 이거. 네.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43,000에서 62,000원 가고 꽤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늘 모두 투어 6%, 하나 투어 4%, 참 좋은 여행 7% 갔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상승은 꽤 사실 탄력 있게 갔는데 오늘의 상승은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추세로 가기에는 좀 확인이 돼 봐야 되는 반등 영역이라고 그냥 반등 성격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여행주가 지난번에는 꽤 생각보다는 많이 갔지만 여행주가 오늘 다시 올라서 대세를 주도하고 간다. 네, 그러기에는 뭐 불핑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걸그룹들 특별히. 네. 이런 이제 그룹들에 대해서 몇 명인가를 저는 이제 알려고 좀 파악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블랙핑크 몇 명인가요? 불핑도 투자자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 이 엔터주 가운데서는 특별히 요즘 더 BTS를 보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요. 최고 난이도의 질문이네 진짜. 불핑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냐? 제니? 체리나? 몰라요. 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이거 맞아 보고, 윤전 만나기 전에 이거 좀 맞아 좀 보고, 네. 항공주들, 그저 그렇습니다. 한 2%씩 올랐는데, 장이 오늘 뭐 올랐으니까, 네. CS 윈드, 오늘 조금 올랐는데, 이게 다 증자 물량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삼강 M&T, 뭐 이런 것들 계속 내년에 또 가야 될 상황들이다. 찜해놓고 보고, 다만 이제 증자하는 게 계속해서 좀 부담이 해서 주가를 좀 흔들고 누르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삼성물산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주사들 1% 올랐고 금융주들이 우리가 어제 계속 얘기했죠. 배당하면서 배당 많이 주는 데는 주로 은행주 가운데 KB금융 네 이런 거 5% 준다.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 5%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장 끝나고 금융위원장이 그 은행들에게 배당을 좀 자제하라는 말씀을 또 한 말씀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 오늘 조금 사실 은행주 지금 보는 거는 내년에 좋게 보면 내년에 사면 되지 뭐 그죠? 배당 매력 때문에 사는 건데 배당을 좀 줄이라고 정부가 목 조르면 사실은 은행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KB 3% 올랐고 하나금융주 2.5% 올랐고 올랐네요. 증권주 가운데는 키움을 제일 보고 있다. 많이 밀렸는데 오늘 좀 반등 왔고 2%. 삼성증권은 배당 매력도 있고
좋게 본다고 엊그저께도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네. 2% 올랐고, 네. 전반적으로 뭐 대단한 장입니다. 장은 정말 대단한 장이고, 우리가 2,800을 잘하면 올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지난주 얘기하면서 이번 주 얘기할 때 2,800 하면 찍지 않을까요 싶었는데 장중 흐름들 보면 뭐 가기 어려울 것처럼 하다가 오늘 2,800을 아주 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대단한 장이고요.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올해 뭐 어떻게 제대로 한번 사가지고 시세 확 내보고 그러기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이제 올해는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내년 1월 장을 좀 노리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